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축구장 면적의 460배가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쓸모없는 땅들이 해제돼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 3곳이 포함됐습니다. 화천 상서면 노동리와 인제 북면 원통리,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로 모두 합쳐 333만 제곱미터입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나 군과 협의 없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께서 해제를 요구하신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 물난리를 겪었던 철원 동성읍 이길리와 근남면 마현리 일대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발이 가능해지는 지역이고 그래서 최대의 가치를 지닌 지역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땅은 대부분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주민생활지역과 동떨어져 있고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보니 접경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해제를 해줬는데 일부 자기네가 필요한 땅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땅은 일단 해제를 시켜주는 이런 액션을 취한 거죠. 화천군도 정작 필요한 곳은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에 건의한 19개 지역 중 해제가 된 곳은 2곳뿐. 특히 시가지에 위치한 항공대 이전 부지를 사들여 군수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실제 생활하고 불편을 겪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군부대하고도 밀접하지만 그런 지역들이 좀 해제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조치라지만 침체된 접경지역 경제에 아직까지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 태장동에 폐기물로 연료를 만드는 대규모 SRF 제조 공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 허가가 나간 상황인데 원주시의 업무 처리에 일부 허점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 업체가 원주시 태장동에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공장은 쓰레기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선별해 연료를 만드는 SRF 제조 공장입니다. 하루 300톤의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원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의 2배 수준입니다. 외지에서 폐기물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당장 대형 화물차의 잦은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분진과 악취, 소음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농공단지의 식품과 화장품 제조업체도 실질적인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장 예정지 인근 1km 안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심지어 원주시 취수장도 있습니다. 원주 시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바로 옆 캠프롱에 과학관을 포함한 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상황에 원주시의 관문 같은 곳에 악취 유발 시설을 허가하는 건 일종의 자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분진이 날린다면 과연 누가 찾아오겠는가? 대책위는 원주시가 건축 허가를 내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통보 공문을 공장이 들어서는 태장 2동이 아닌 태장 1동으로 보내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2달 뒤에야 허가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 부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주무부서인 생활자원과가 제외됐다는 겁니다.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 회람을 돌리는데 정작 가장 먼저
물어에 대해 생활자원과에는 묻지를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이요. 건축 허가는 나갔고 남은 건 SRF 제조 허가입니다. 원주시는 적합성을 깐깐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서를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오늘도 여러 주민분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그 검토를 하고. 반대 대책위는 다른 SRF 반대 운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된 적이 있다며 주민들만으로 순수하게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장동 폐기물 처리 공장의 사업 계획 통과 여부는 다음 주 초 결론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허용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막혔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대형마트,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 세트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축산물 코너에서도 선물 세트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한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품인데 업체마다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를 만들어 주문 받는 즉시 택배로 배송하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아무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량은 좀 줄은 같고요. 그래도 설 명절이다 보니 직원들이 나와서 그래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번 설 명절 한시적으로라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농림축수산 유관단체들과 만나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급전원위원회를 열어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일시 상향 조정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을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권익위가 국가청량기조라는 원칙을 허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의 유통업계와 농축수산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했더니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어나는 등 이미 효과가 검증된 상태입니다. 지역 유통업체들은 이번 설에도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다양한 선물 세트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성이 잘 되다 보니까 매출도 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농가에서도 아무래도 고급 과일 위주로 출하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나 과일, 수산물의 경우 10만 원대 선물 세트 주문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지역의 농축수산업계가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20만 원으로 상향을 하니까 그래도 손님들도 좀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한편 정세균 총리 역시 코로나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물 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겨울 축제들이 모두 취소되자 시골 마을로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낚시객들은 야외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얼음판 위에 빙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곳곳에는 텐트가 설치돼 있고 아이들은 신나게 얼음 썰매를 탑니다. 마치 겨울 축제장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호수 주변으로는 빙어 낚시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설치해둔 겁니다. 또 다른 낚시터입니다. 이것도 현수막으로 출입구를 막아놨는데요. 뒤에 보시면 평일인데도 5, 60명 정도 낚시객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주말에도 수백 명씩 몰려들어 차를 댈 곳이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내가 보기에는 한 200, 300명, 한 200명 정도는 올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우려해 아예 마을 입구를 막아둔 곳도 있습니다. 임시 컨테이너까지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이 매일 교대로 근무하며 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를 여럿이 모이다 보면 동네에 전염이 될까 봐 그래서 입구에서 전혀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은 야외에서 낚시만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일이 없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에서 뭐 다 조심조심하고 있지만 막힌 공간에서 그게 감염 우려가 많지. 여기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낚시를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라면을 끓여 먹거나 단체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단체로 모여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데 출입 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어 공무원들이 매일 빙어 낚시터를 돌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리두기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뭐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천 법상에 법상으로 해서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빙어 낚시를 즐기고 싶으면 방역 관리가 되는 낚시 영업장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천 낚시터와 달리 출입자 명부 작성과 거리두기가 이뤄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적습니다. 요즘같이 예민한 이 시기에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서 그렇게 즐기는 것보다는 그냥 떳떳하게 제가 제 돈 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에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낚시객과 마을 주민들의 갈등은 이번 겨울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앞으로 군사시설 규제에 대한 해제와 완화를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동해안 군경계철책 조기 철거와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접경 지역의 기업 유치 부지와 평화 관광 활성화, 주민 거주 지역 군사시설 관련 규제 과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방역대책 추진단은 감염병 관리과를 확대 개편하고 방역대응과를 새로 만들어 2개 과 7개 팀 3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환자 관리와 병상 배정 인력이 휴일 없이 월 200시간이 넘도록 근무하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관리팀을 새롭게 만들어 접종에 미리 대비하고 현장 역학조사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군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접촉이 많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개인 법인 택시와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10개 업체 종사자 158명이며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진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함께 버스와 택시 운행 후 소독,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원주 문마급 반계리 은행나무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40억여 원을 투입해 잔디광장과 은행나무 거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령이 800년에서 1000년으로 추정되는 반계리 은행나무는 높이 33m, 밑동둘레가 14m, 가지가 사방으로 30m 넘게 펼쳐져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방파제 추락 사고가 매년 2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강원,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지난 2018년 26건, 2019년 25건, 지난해는 27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4건이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물을 확충하고 출입 통제 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아리아리 정선시네마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관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 독립 영화 9편이 4개 주제로 나눠 19차례 상영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시행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평가 결과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 48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창의 공감 교육, 학생 중심 문화 형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등 6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 89.5%, 학부모 89.4%, 교직원 86.6%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이 올해 화목원과 산림박물관, 휴양림 등에서 일할 90명을 모집합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강원 숲체험장을 관리하는 인력 7명과 성수기 휴양림 운영과 관리를 위해 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 감시원 12명, 공공산림가꾸기 9명, 임도관리원 11명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기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6개 분야에 달라지는 시책 42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장애인 정책으로 춘천시는 장애인 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지적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서별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복지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업인 수당도 올해 처음 지급되고 임산부 사후 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공공배달의 불러봄내도 다음 달 공식 출범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시책이나 제도는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상하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과 도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의 상하수도 요금은 각각 613억 원과 326원으로 도내 평균 상하수도 요금인 1,010원과 489원에 비해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100원과 200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상하수도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이 매우 낮아서 매년 6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이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늘 18일부터 19일까지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를 비롯해 영업용 택시, 장애인 콜택시, 홍천터미널 종사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전수검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택시회사에서 운수 종사자들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인제군의 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이 99.8%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제군은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이 저조하지만 2019년 문화누리카드 예산 대비 이용률이 99.8%로 전국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